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 컴퓨터가 우리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의심하고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보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 용돈을 보내주거나 손주 생일 선물로 용돈을 입금해 주거나 결혼준비금을 지원해 주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로 가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AI 시스템 감시망에 포착되어 분석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큰 돈을 움직인 것도 아닌데 2024년부터 국세청 AI 시스템은 심지어 몇십만 원짜리 거래도 패턴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 20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의 실체와 안전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8세 최미자님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손녀가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뿌듯해서 졸업 선물로 150만 원을 손녀 통장에 입금해 주셨죠.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날아온 것이죠. 최미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150만 원이 뭐가 문제가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하지만 이건 최미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는 국세청의 차세대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ATM에서 돈을 뽑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하든 심지어 현금으로 입금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큰 금액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래 패턴, 입출금 간격,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이 시스템의 변화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억 단위 거래나 의심스러운 큰 금액만 눈여겨봤다면 이제는 수십만 원짜리 거래도 AI의 정밀한 분석 대상이 됩니다. 최미자님처럼 선의로 한 행동이 세무서의 의심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20년간 쌓은 경험과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검증된 실전 노하우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증여세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증여세 확대 부분도 뒤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최미자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8세 최미자님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손녀가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뿌듯해서 졸업 선물로 150만 원을 손녀 통장에 입금해 주셨죠.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날아온 것이죠. 최미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150만 원이 뭐가 문제가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최미자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녀가 예뻐서 용돈 준 게 전부인데 왜 세무서에서 이런 서류를 보내는 건가요? 하지만 이건 최미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주에게, 형제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평범한 일상이 모두 세무서의 감시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최미자님의 150만 원 입금을 포착한 걸까요? 바로 국세청의 차세대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쉬지 않고 전국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도, 휴일에도, 연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우리의 모든 금융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AI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 패턴 분석입니다.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갑자기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는 패턴을 포착합니다. 최 미자님의 경우도 평소에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손녀에게 용돈을 주시다가 한 번에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입금하신 것이 AI의 눈에 띈 것입니다. 두 번째, 입출금 간격 분석입니다. 돈을 인출한 후 바로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패턴, 특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행위를 특별히 주시합니다. 세 번째, 가족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요. AI는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이력을 통해 실질적인 인간관계까지 파악합니다. 누가 누구와 자주 돈을 주고받는지, 어떤 패턴으로 거래하는지까지 모두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국제보안 인증까지 받은 정밀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고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까지 연동해서 분석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돈만 조심하면 된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감시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며 터득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입금 패턴을 변경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면 100% 걸립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입금 날짜를 불규칙하게 하고 금액도 조금씩 다르게 하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싶다면 한 번에 주지 말고 45만 원, 30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날짜도 일주일 간격, 열흘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말이죠. 두 번째 전략, 시기를 분산하라. 큰 금액일수록 시간을 두고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생일, 졸업, 결혼 같은 특별한 날에 큰 돈을 한 번에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AI가 특별한 사건은 큰 금액 이동이라는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최 미자님의 경우도 손녀 졸업식 바로 전에 15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졸업 2달 전부터 50만 원씩 3번에 나누어 주셨다면 AI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전략,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두세요. 문자 메시지든 카카오톡이든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손녀야, 졸업 축하해. 할머니가 용돈 조금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 창구 거래를 활용하라. ATM보다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세요. 창구에서 거래할 때는 행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래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창구에서는 거래 목적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용돈, 축하금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 정기적인 소액 거래로 기반을 만들어라. 갑자기 큰 돈을 주고받으면 의심받습니다. 평소에 5만 원,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큰 금액을 주고받아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인출 후 바로 다른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것. 이건 100% 걸립니다. 둘째, 라운드 넘버로 거래하는 것.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같은 딱 떨어지는 금액은 의심받습니다. 셋째, 같은 날 여러 명에게 동일한 금액을 보내는 것. 예를 들어 같은 날 자녀 3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보내면 바로 의심받습니다. 넷째, 연말이나 명절 직전에 큰 금액을 이동하는 것. 이 시기에는 세무서도 더욱 예민하게 감시합니다. 다섯째, 증여세 신고 기준에 딱 맞추어 거래하는 것. 오히려 이런 행위가 더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전략과 5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AI 감시망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증여세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증여에서는 최대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는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측 부모까지 합치면 총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호님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통장으로 송금만 하셨더니 세무서에서 일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증여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아들 김동현의 결혼 준비 자금으로 증여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 금액과 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세요. 금 8천만 원정을 2025년 3월 15일 K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함. 셋째,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세요.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을 증여할 때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한다면 결혼 6개월 전에 3천만 원, 결혼 3개월 전에 4천만 원, 결혼 1개월 후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AI 시스템의 패턴 분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동시에 증여세 혜택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산할 때도 최대 2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적용되며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원씩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출산 관련 증여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육아용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보육비, 심지어 주택 구입 자금까지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사실혼이 아닌 법적 혼인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증여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셋째, 해외 거주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님은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결혼 관련 증여 한도인 1억 원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비과세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일반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따로 처리하세요. 결과적으로 박성민님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딸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결혼 관련 증여가 복잡했지만 2025년부터는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증여 신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혜택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아깝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완벽한 대응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7세 최숙자 어르신은 손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 자금으로 8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용돈을 자주 주시던 터라 별 생각 없이 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2달 후 세무서에서 현금 거래 신고서 제출 안내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최숙자 어르신은 당황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신 결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숙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AI가 자동으로 보내는 확인 절차예요. 제대로 된 자료만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최숙자 어르신은 손자에게 정수야, 결혼 축하해. 할머니가 축하금 보내줄게라는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이런 문자를 캡처해서 날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 기록도 모두 수집하세요. 언제 결혼식이야? 축하금 얼마나 준비할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최소 6개월치 준비하세요. 특히 해당 금액을 어디서 인출했는지, 언제 인출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숙자 어르신의 경우 적금을 해지해서 나온 돈을 바로 손자에게 보내주신 것이었는데 이 적금 해지 증명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평소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라면 그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최숙자 어르신은 손으로 쓰신 가계부에 손자 결혼 축하금 800만 원이라고 적어두셨더군요. 이런 작은 기록들이 여러분의 거래가 자연스럽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최숙자 어르신은 소명서를 작성할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작성한 소명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77세 고령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손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랜 기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여 축하금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할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며 어떠한 탈세 의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만약 담당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면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숙자 어르신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복잡한 건 잘 모르는데 그냥 손자가 예뻐서 축하금 준 게 전부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숙자 어르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간 거래로 확인됨이라는 회신을 보내왔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최숙자 어르신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평소에 증거를 남겨두고 소명 요구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자료들은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가족 대화 기록, 통장 거래 내역, 가계부나 메모,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가짐. 여러분도 최숙자 어르신처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AI 감시 시스템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세무 환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의 전면 도입입니다. 2027년부터는 모든 금융거래가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영구 보존됩니다. 한번 기록된 거래는 절대 삭제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둘째, 실시간 세무조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현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몇 달 후에 소명을 요구하지만 2029년부터는 거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국제 공조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세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까지 모두 추적 가능해집니다. 현재의 AI도 충분히 정교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생활 패턴 분석 AI가 도입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 기록, 온라인 쇼핑 패턴까지 종합 분석해서 개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2028년에는 감정 분석 AI까지 등장합니다. 세무서 상담 시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표정 변화까지 분석해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투명성을 무기로 삼아라. 앞으로는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거래의 명확한 목적과 증거를 남기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거래 설계를 하라.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세무적으로 최적화된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증여보다는 대여, 대여보다는 투자, 투자보다는 사업 참여 형태로 구조를 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와의 협력은 필수다. 개인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금융 거래를 디지털로 기록하세요. 가계부 앱을 사용하거나 엑셀 파일로라도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둘째, 가족 간 거래 규칙을 정하세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까지 도움을 주고받을지 미리 합의하고 문서화해 두세요. 셋째, 정기적인 세무 교육을 받으세요. 법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최미자님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최숙자 어르신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 환경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 이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세무 정보와 절세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많은 어르신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세요. 세무서의 AI는 24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그에 맞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